네, 안녕하세요. 소동수입니다. 이제 오늘은 떡나게 아이콘 LG화학. 진짜 끝난 것인가? 진짜 끝났을지 안 끝났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LG화학 주가가 작년 1월 대비 45만원까지 가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한 3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전고점인 40만원 대비해서도 한 17, 8% 떨어졌을까요? 한 7만원 정도 빠져있네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또 낙폭이 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가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믿는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나온 레포트, 4월 25일날 레포트가 쏟아졌어요. 실적 리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볼만한 내용들 몇 개를 좀 추려가지고 나왔고,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두 분하고 이제 그냥 다른 분 한 분 뷰를 좀 살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엔삽입니다. 이분은 이제 화학 애널리스트로 제가 다니던 회사 같이 있었었는데 잘 몰라요. 전에 들은 소리만. 1분기 실적이 2754억, 상당히 원래 이 회사 한 2조 베이스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한 5천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2754억, 57% 떨어졌습니다. 전지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일회성 비용이 1200억이 나왔습니다. ESS 화재로 인해서 ESS 매출이 지금 소형전지들이 지금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5월 말이 될 때까지는 아직 좀 기다려서 매출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2분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가 되고, 이제 전년 동기에는 이제 정기 보수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학 쪽 매출도 올라오게 되면서 4,800억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EV 배터리 매출을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10조의 매출을 낼 것이다. 이거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내년 LG화학이 내는 매출의 수는 110조라고 보는데, LG화학에서는 15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LG화학은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영업이익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기초소재하고 전자정보소재, 이거 진짜 그냥 화학회사예요. 화학회사라서 이 매출이 진짜 80%에 넘어갈 정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지 매출은 특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보잘것없는 수준, 28조 매출에 6천억 정도였으니까, 6조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죠. 네, 6조 정도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정도 보게 되면 9조 정도. 어쨌든 간에 지금 회사가 매출을 내는 거 대비해서는 고정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전지 쪽에선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의 수준은 거의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여기서 해봐야 지금 60억 벌어들일 것을 올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전지 쪽에서 영업이익이. 이게 사팔뜨기인가봐요. 너무 적어가지고 60억이 아니라 930억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 5,600억 정도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화학회사와 다를 바 없을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회사가 한 30조, 20조 후반에서 30조 매출을 내는 데 있어서 2020년도에는 10조 매출을 내는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성과가 나오게 되면 회사의 주가는 좀 많이 가야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앞으로 말 때 EV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된 이 배터리 매출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사뷰를 보게 되면 2분기에는 ESS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2세대 전기차가 나오면서 수익성이 소폭 개선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소폭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강한 어조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배터리 수주 잔고가 110조에 이르기 때문이다. 뭐 CATL이든 파나소닉이든 다 제껴두고 지금 LG화학이 한 해에 30조 매출을 내는 회사가 배터리 수주 잔고만 지금 110조로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LG케미칼에서는 LG화학에서는 2020년도에 전지 매출을 15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 다 지금 10조 매출에 5천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1조 5천억에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나오게 되면 1조 5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배터리 공상 증설 계획 뭐 이런 것들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 2018년도 대비해서 2차 전지의 수요량은 2018년도 대비해서 2025년이 뭐 8배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 그림이 좀 재밌었어요. LG케미칼, 그러니까 LG화학, SDI, 파나소닉, CATL 주요 고객사를 비교하면 이게 파트너십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아니면 납품 협의 또는 소규모 프로젝트 수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특별 벤더 그러니까 몇 개의 그 엔드사 뭐 SDI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BMW 이런 데하고만 하고 파나소닉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라든가 뭐 테슬라 이외에 솔직히 의미 크게 없습니다. 뭐 폭스바겐, 뭐 포드 뭐 이렇게 돼 있는 CATL 같은 경우도 폭스, BMW, 다임러, 크라이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LG케미칼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진짜 모든 고객사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LG화학의 강력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2020년도든 뭐 2025년이든 이 전지 매출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골고루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배터리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실적 가시성은 어떠한 회사들보다도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를 보게 되면 이런 배터리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외형 성장을 크게 할 것이라고 보는 이 회사의 주가 레벨 정도는 이제 마지막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뷰로 마무리를 질까 하는데 목표가가 46만원이랍니다. PBR로 이제 순자산 대비해서 2배를 목표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PBR 밴드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1.5배 수준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2차 전지가 개화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PBR 3배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1.5배에서 2배 정도로 간다라는 게 이게 무리한 목표라고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삼성 SDI 이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가 퍼포먼스가 LG화학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PER 기준으로 해서 20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내년 기준으로 지금 15배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는 상개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배로 다시 뛰어서 SDI처럼 이렇게 여기서 20배로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30%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매출 믹스가 그냥 화학회사였는데 배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할증을 붙여줬다면 실질적으로 올해 내년부터는 엄청난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프업을 하면서 되기 때문에 순수 그 2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더 붙여짐으로 해서 이 회사의 가치는 지금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전 높게 본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2차 전지가 살짝 좀 안 좋다 그러면 SDI는 막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어떻게 됐든 뭐 석화 시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한 2조 정도는 항상 꾸준하게 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 경직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출 구성을 가진 어떻게 보면 멀티플을
약간 좀 더 비싸게 사줘도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아까 했던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총 23조예요. 그 여기 보시면 아시아화학의 평균 12.4배,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 나는 회사 12.4배를 곱하면은 한 19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전지 사업이 지금으로는 4조밖에 안 나온다? 물론 올해 해봐야 한 900억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내년에 아주 보수적으로 5천억이 나오지만 내년 매출이 10조가 아니고 15조라며. 그리고 15조에서 그냥 미드 싱글인 뭐 한 영업이 5% 내면은 7,500억인데 15조에 7,500억도 솔직히 대단한 거죠. 왜냐면 전기차 시장은 아직 개화를 해봐야 전세계 1억대 수요에서 200만 대, 단 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으로 50배가 커질 수 있는 시장인데 전지 부분에 대한 할증 부분들이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 내년에 5천억을 내는 거를 SDI만큼 20배를 준다고 해도 4조가 아니라 5천억에다 20배면 10조 줄 수 있는 거예요. 10조. 그러면 이제 29조 돼서 6조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냥 내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6조 붙으면 여기서 한 20% 이상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레벨이 되는데 해봐야 여기서 20% 오른다는 게 40만원 전고점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렇게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시점에서 LG화학을 좋게 바라보는 이유는 성장성을 갖춘 뭐 매출이라든가 아까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빠지는 시기는 어떤 좋은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좋은 주식에 안 좋은 주식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좋은 주식이 다 좋은데 이런 시점 같은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힘이 모아져서 크게 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는 다음에 배터리까지 잘 되면서 석화 시장도 좀 좋아 보세요. 좋다고 해보세요. 작년에 2017년도 18년도 석화 시장 좋았을 때 배터리까지 기대감 업되면서 이게 몇 배까지 간 겁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멀티플이. 지금 여기에선 지금 석화 시장도 그냥 미적지근하고 배터리도 지금 아직 영업이익 안 나오니까 멀티플을 안 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큰 포션을 늘려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뭐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은 제가 결정적으로 아니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